네, 지금부터 와이로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와이로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선 한 가닥과 소선 여러 가닥이 모여 스트랜드가 되고 여러 개의 스트랜드를 꼬아서 한 가닥의 심, 와이로프를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선 한 개와 소선 여러 가닥이 모여서 스트랜드를 이루고 이 스트랜드가 여러 개 모여서 중심과 합쳐서 우리가 심 또는 영어로 와이어로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와이로프는 소선이 이루어진 스트랜드, 이 스트랜드가 합쳐진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트랜드가 이렇게 꼬임 형태가 되어 있는데 이 꼬임의 한 주기를 우리는 1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은 와이로프 규격 읽는 법에 대해서 한 파트를 보고 나머지는 와이로프를 우리가 정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조금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에 있는 대표적인 1290톤 골리아스 크레인에 대한 와이로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290톤 골리아스는 현대중공업엔 두 대가 있습니다. 크레인 한 대당 우리가 이제 호이스트는 총 3개가 있습니다. 호이스트 1번, 호이스트 2번 이것이 어퍼 트롤리에 있고 호이스트 3번이 로어 트롤리에 있는데 이거를 우리는 호이스트 3번이라고 합니다. 각 호이스트에는 두 가닥의 와이로프를 갖고 우리가 그 호이스트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나온 규격은 호이스트 3번 중에 한 가닥인 Z에 대해서 Z 꼬임에 있는 와이로프에 대한 규격입니다. 그래서 일단 순서대로 읽어보면 파이 42 6 곱하기 WS 갈려열고 36 IWRC 갈려열고 Z에 1960M 메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하나씩 의미하는 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이 42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이라는 표현은 보통 원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의 지름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와이로프 형태도 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래서 가장 스트랜드와 스트랜드의 가장 먼 거리를 우리가 지름으로 해서 여기를 파이의 42mm 그러니까 지름이 42mm인 와이로프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여기에 지금 와이로프 단면을 이렇게 우리가 잘라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와이로프는 우리가 이걸 스트랜드라고 했고 요걸 이제 코어 여기는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스트랜드가 제일 끝과 제일 끝 요 직경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눈금자에 의해서 보면 지금 제일 먼 거리를 잰 게 직경이 되겠습니다. 아래 그리처럼 이렇게 재는 방법은 잘못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6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의 의미하는 바는 스트랜드 개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우측편에 있는 로프의 단면을 보면 이게 스트랜드가 되겠습니다. 각 스트랜드들이 지금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 스트랜드의 숫자를 우리는 그 표시한 게 6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WS라고 표현된 게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WS는 알아야 될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트랜드를 그 단면을 잘랐을 때 우리가 형태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스트랜드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그 시간상 차치하고 간단하게 우리가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트랜드의 단면 형태에 따라서 실과 필로와 와링턴이라고 나눕니다. 그 실이라는 것은 각 층의 소선수가 1 플러스 n 플러스 n
그러니까 뭔 말씀이냐 하면 제일 안쪽에 있는 요게 중심이 있는 것이 이 한 개란 뜻이고, 그 다음 우리가 요 층을 내층이랍니다. 내층이 총 그림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8,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9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이 와이어는 이 실 형태는 이렇게 1 플러스 n 플러스 n으로 형태가 나타나 있다. 형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형태를 가진 것들이 우리가 실이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보면 내층과 외층의 소순수가 동일하고 n과 n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층의 소선의 홈에 외층의 소선이 완전히 들어가는 형태. 뭐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려우면 일단 내층의 개수와 외층의 개수가 같다. 그래서 이의 특징은 외층의 소선이 굵어서 마모에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필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러는 형태에 1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2n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기 그림을 보면 필러 그림입니다. 1 플러스 n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 그 다음에 또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개, 1 플러스 n 플러스 n에 2n, 그러면 6개, 요 밖에는 12개가 돼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개입니다. 요런 규칙을 갖고 만든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나 하면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필요성에서 내필요형의 균형이 좋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각 그 크레인마다 와이로프를 선정할 때 그 메이커에서 선정한 로프의 특징과 어떤 규격이 뭘 의미하는지 정도는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골리아스 1290톤에 있는 와링턴 구조는 유사합니다. 그런데 형태는 지금 이 그림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1 플러스 n 플러스 n 플러스 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제가 아까 했던 식으로 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1 플러스 여기 n이 3개니까 3n이니까 여기 19개니까 뭐 6개씩이겠죠. 그렇게 하면 19개, 이렇게 해서 골고루 그 외층과 내층이 이렇게 골고루 숫자가 분포되어 있고, 결국은 내층과 외층이 이렇게 동수로 있는데 그 사이에 다시 소선을 또 형성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형태가 와링턴이 되겠습니다. WS의 의미는 와이로프의 단면인 와링턴의 형태와 실의 형태가 합쳐진 그런 합쳐진 와링턴 실의 약자입니다. 그림으로 참조해 오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와링턴 실의 뒤에 붙은 36은 한 개의 스트랜드에 구성하고 있는 소선의 개수입니다. 이 소선의 개수는 와링턴의 형태와 실이 합쳐져서 1 플러스 7 플러스 7 플러스 7 플러스 14 해서 합이 36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IWRC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와이로프의 제일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신강이랍니다. 이 신강에 우리가 영어로는 코어라고 하는데, 이 코어의 재질에 따라서 철이면 IWRC, 그래서 영어로는 Independent Wire Rope Core, 철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안에 섬유질로 되어 있으면, 섬유질만 상징성 철보다는 좀 부드럽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FC는 이제 5 코어라 해가지고 우리가 섬유질로 되어 있다. 오른쪽 그림을 참조하시면 그 섬유질과 그 다음에 철심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형태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어의 재질에 따른 분류의 IWIC를 택해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Z에 붙은 Z에 있는 의미입니다. Z는 결론적으로 스트랜드의 꼬임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Z라는 글자를 그림처럼 쓰면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을 이렇게 Z가 되고, S라는 글자를 쓰면 반대로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을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꼬임의 형태가 글자가 안 써있는 상태면 이게 S인지 Z인지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상기하시면 이 방향을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Z와 S를 나누는 이유는 일단은 한 가닥일 경우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든 꼬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도 오른손잡이가 많듯이
이게 상식적으로 이제 그 Z 형태가 많이 띕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럼 S를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 1290톤의 후크에 있는 가닥이 보통 두 가닥을 써서 그 한 후크를 형성합니다. 이럴 때 방향이 서로 반대면서 상호 보완작용에 의해서 균형을 맞춰주는 그런 형태로 띕니다. 그래서 Z와 S를 같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있는 1960M, 저 M은 메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90톤의 프트롤 로아의 3번 후크에 지금 들어가는 한 가닥의 총 길이는 1960m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지금 1290톤 3번 후크의 한 가닥에 걸린 규격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읽어보면, 직경이 와이로프의 직경이 42mm짜리고 스트랜드 개수가 6개이며 그 스트랜드 하나에는 와링턴 실 형태로 스트랜드가 소선들이 이루어져 있고 그 소선의 개수는 36개입니다. 그리고 스트랜드 6개 제일 중앙에 있는 코어, 신경의 재질은 IWRC의 철심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로프는 Z 형태의 Z 방향으로 꼬임이 이루어져 있으며 총 길이는 1960m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Y로프를 선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요소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 있고 사용 환경도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뭐 절단 하중, 그리고 얼마나 들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율,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쉬브라고 해서 Y로프가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유연성이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또 부식에 또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마모에 대한 성질, 그 다음에 늘어나는 탄성 개수, 그 다음에 자전은 이렇게 돌아가는 힘입니다. 그래서 꼬임에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따라서 아까 같이 뭐 ZS를 같이 쓴다든지 또 비자전성 와이로프를 쓴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것들이 결정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은 상대적으로 모든 걸 다 우수한 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또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나 실제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데 절단 하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특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노프는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에 메이커에서 제한 노프를 기본으로 하고 그걸 주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고, 만약에 그에서 제공된 것들이 한 주기보다 짧아졌거나 어떤 이유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 원인을 같이 메이커하고 같이 분석, 그러니까 메이커라는 거는 크레인 메이커도 되고 와이로프 메이커도 되겠죠. 그렇게 해서 개선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이제 와이로프를 이제 저희들이 어떤 규격은 상식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고, 두 번째 이제 저희들이 단말, 그러니까 와이로프의 어떤 끝 처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그 안전에 대비해서 잘 봐야 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로프 단말 고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보고 내용은 우측편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제 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요는 소켓,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심볼이 되겠습니다. 심볼, 그 다음에 이런 웨지, 그 다음에 요렇게 와이로프의 스트랜드를 풀어가지고 서로 꼬아서 만든 아이스플라이스 타입, 그 다음에 이렇게 클립을 합니다. 클립을 이용한 단말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금 방법에 특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보통 이제 메이커에서 이렇게 아예 저렇게 만들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와이로프가 교체할 때는 우리가 클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맞춤을 한 다음에 그 길이만큼 우리가 절단을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높이를, 그 길이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장에서 절단을 해서 클립을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들이 요 클립 채우는 방법에 대해서는 좀 정확하게 알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클립에 주의할 점은, 만약에 클립의 결속이 정확하지 않으면 효율이 극단적으로 저하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고정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으면 고정되는 게 풀릴 가능성이 높다. 무게를 중량을 달고 있는데 풀리면 어떤 결과를 일으킵니까? 그러면 와이로프가 풀어지면서 그 물건이 낙하 추락해서 대형 사고를, 중량물일수록 대형 사고의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마지막 작업 후에 클립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해야 되고, 이 클립에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결정적인 거는 클립의 수, 그 다음에 그 클립이 간격도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립의 방향, 그 다음에 우리가 클립의 볼트의 조임 토크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좀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그림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의 차이점은, 첫 번째는 우리가 요 부분을 우리가 새들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 새들이 아래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 있습니다. 새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안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말 탈 때 안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장하고 형태가 비슷한데 요 새들, 우리가 지금 클립에 U자 형태 요 부분들이 와이로프, 이쪽에 이제 긴 와이로프가 와서 이렇게 팀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재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클립을 지금 여기 4개가 채워져 있는데 요 새들의 U자의 방향이 요 작은 쪽에 이렇게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힘이 가해졌을 때 요 놈이 요 로프를 딱 잡아주는 힘이 강합니다. 반대의 경우가는 이제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로프가 쉽게 빠져나갈 위험이 있고,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예를 들면 서로 엇갈려가 하면 더 안전한 것 같지만 실제는 무게로 잡고 있는 효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립에서는 반드시 방향이 짧은 쪽에 그 새들이 향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이제 새들은 로프에 힘이 걸리는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잘라서 짧은 쪽에 새들이 걸리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반대로 해서는 안 되고 서로 엇갈리게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립 수량과 간격은 로프 직경의 6배 이상, 수량은 최소 4개 이상일 것 라고 하는데, 일단은 최소 4개를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로프를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길이만큼 하고 자를 때는 우리가 이 부분에 그 시징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징에 힘이 되는 로프 같은 거, 철사 같은 경우 이렇게 묶은 다음에 그리고 잘라야 이 스트랜드와 소선들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시징을 한 다음에 절단하라, 이런 뜻입니다. 뭐 참고하시고, 뭐 지금 만약에 4개를 클립 채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쪽, 심볼이 있는 쪽에서 제일 바깥쪽에 먼저 1개를 채우고, 그 다음에 제일 안쪽에 2번째를 채우고, 그 다음에 3번째, 4번 순서 상관없이 이렇게 채워지는 순서를 지켜주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로프 직경이 6D라는 건 요 직경에 6배의 거리를 이격을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1290톤 같은 경우는 파이가 42라 그랬으니까 42 곱하기 6 하면 한 250mm 이상은 간격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클립의 취급 기준이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 와이로프 제조사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 그 책자, 매뉴얼이나 소책자나 이런 데 보면 요 규격이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메이커에서 제공한 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부 쪽에서는 4개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로프가 6파이나 8파이 같은 경우 3개만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이커 쪽에서 의견을 따르면 되니까 꼭 뭐 4개 이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개수와 간격은 아까 좀 전에 봤듯이 그 로프
6배, 68이 48이죠. 이상입니다. 근데 여기는 50mm를 유지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3개를 채우고 그 간격은 50mm로 하고, 그 다음에 토크는 10에서 140 토크의 힘으로 갖고 하고, 그 클립에 조인 볼트는 M8 규격의 볼트를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리아스가 42파이 같은 경우는 뭐 요걸 적용하면 되겠죠. 치부 개수는 8개, 그 다음에 치부 간격은 310, 그 다음에 표준 토크는 4050인데 이 허용 범위 안에서 토크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볼트의 구경은 M33짜리를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이어프를 할 때 본인이 직접 와이어프를 교체를 하거나 또는 작업의 감독자로서 갔을 때 최소한 지금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들이 그 숙지를 하거나 머릿속에 있거나 머릿속에 없으면 책자를 들고 가서 항상 이 지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잘 지켜지고 있나를 확실히 확인하고 작업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